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토착 나라의 관습화되어 있는 생활 문화와 모든 게 직결되는 그런 유교라고 하는 걸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천주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훗날 이 조선 후기에 와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선 사회의 그런 유교적인 관습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주를 모셔놓고 하는 것이 이게 미신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배경인데. 그래서 저는 천주교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마테오 리치 1500년, 1600년 이 초에 이 시기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 1783년 이승훈이 84년에 이제 북경을 가서 세례를 받고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7년 있다가 정조 때 1791년에 그 진산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윤지충, 권상현에. 그래서 지금 전주 전문원단에 가면 두 분 그 동상이 세워져 있죠. 학살당한 현재. 그게 뭐냐면 신주를 불태우고 묻거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이거는 뭐 임금과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논리를 들이대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뭔 얘기하다 또 절로 갔는지 시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조선에 들어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앞에는 원을 365와 4분의 1도로 쓴다는 의미고요. 요 아래로는 원을 360도로 쓴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연력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핵심은 아니지만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구가 맨 끝에 칸 몇 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구 맨 외곽에 테두리에 보면 칸이 나눠졌어요. 365하고 4분의 1 칸으로 나눠놨어요. 저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효종 4년, 그러니까 1654년 이전에는 원을 365와 4분의 1도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심각 360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1도는 지금 1도보다 작을 뿐이에요. 그러나 365와 4분의 1로 쪼개든 720칸으로 쪼개든 원의 중심각은 360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1도와 세종 때 1도는 다르다. 세종의 1도는 오늘날 1도가 아니라 0.9 얼마로 간다. 왜? 360을 360으로 쪼개면 1도지만 360도를 365와 4분의 1을 쪼개면 1도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조선의 시계도 360도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루는 1일은 24시간이죠? 이제 틈나는 데 있으면 써봐요. 24시간 맞죠? 네. 그러면 24시간을 분으로 나타내요. 24 곱하기 6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440분이 나와요. 이 1440분을 96칸으로 쪼개느냐 100칸으로 쪼개냐의 차이예요. 잘 들어보세요. 1440분을 96등분을 하면 휴대폰으로 나눠봐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 안 잊어먹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15분 나오죠? 한 칸이 15분이에요. 96칸으로 쪼개면. 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1440분을 100등분으로 해보세요. 몇 개 나오나? 얼마 나오나? 그러면 당연히 14.4분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말하는 여기를 100각법이라 하고요. 얘를 96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각법과 96각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세종대는 100각법을 썼고요. 서양의 360도가 들어온 뒤는 96각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100각법은 좀 이따 제가 이해하기로 하고 먼저 96각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6각 하루 24시간이 분으로 나오면 1440분인데 얘를 96으로 나눴다 그러면 15분이 나옵니다. 96각으로 쪼갰을 때 하루를 96칸으로 쪼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그러면 한 칸에 15분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킬게요. 빨리. 자, 여기에 5시가 있어요. 5가 가운데가 5예요. 그러면 이 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시예요. 그럼 여기가 11시, 여기가 12시, 여기가 1시예요. 11시부터 1시까지를 5시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2시간씩이니까. 네. 12지잖아.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면 신유술에 했을 때 2시간씩이라고. 자시가 11시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거 그었던가요, 근데?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해서 블럭을 한번 그어볼게요, 빨리. 이 블럭을 임계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한 벽돌이 나와요. 다 하지 말고 좌오만 합니다. 네. 오는 정과 병을 이으면 이게 오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효종 때의 96가법을 여기다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구일부는 효종 때법이에요. 세종 때 거는 임진왜란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주 영릉에 가면 복원해 놓은 거에 세종 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 영릉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익산에 있는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도 세종 때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12개죠? 자, 축, 임, 묘, 쭉 12개잖아요. 여기 숫자 썼어요? 안 썼어요? 지난번에? 안 썼어요? 그럼 여기가 24, 여기가 1, 2, 여기는 23, 3, 4, 5, 6, 7, 8, 9, 10, 11, 12 써나가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럼 하루 24시간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시 그러면 뭐예요?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축시 그러면 1시부터 3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한 블럭이에요. 이렇게 한 블럭이 벽돌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시는 5시. 새벽 5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7시까지 2시간이 묘시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 낳았을 때 얘가 닭띠에 태어났는지 원시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시는 11시에서 1시까지잖아요. 그러면 박씨는 5시에서 되겠죠. 7시. 이게 박씨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요게 몇 개 나온다? 12개 나온다. 12지니까. 그러면 이 12지를 유지한 채로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12지를 아예 이때 저 시연력 부위별 때 12지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96각법을 썼다면 이런 거 12지 아무 관계없이 여기를 96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96칸으로 나누면 된다고. 96각법 100각법이면 100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적인 12지라고 하는 개념이 일상생활에 쓰이고 자시, 축시, 인시 뭐 다 늘 생활 속에 쓰는 거잖아. 동물 머리로도 말머리, 양머리, 그지?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내고 터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읽은 게 아니에요. 혼자 고민했어요. 왜 96칸으로 나눴을까? 그 다음에 왜 100칸으로 나누는데 또 새끼 조그마한 간격을 또 덜까? 이거를 우리 연구에 수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서
연수가 와서 저녁에 같이 토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유레카가 딱 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종 때 들어온 지금 이 안구일구에 오시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넣을게요. 오시가 바로 여기 5예요. 그러면 11시, 1시 요 간격이 오시다 그런 얘기. 그럼 이 칸이 나올 거 아니에요? 8칸 들어있어요. 8칸. 근데 왜 그 8칸이냐? 자, 보세요. 이 뺑 두른 것을 96개를 넣으려고 해요. 96칸을. 몇 칸에다가? 12칸 속에다가. 12칸 속에다가 96칸을 쪼개려고 해요. 그래서 8칸. 그러면 이거 나누면 되잖아. 네. 그럼 몇 개 나와? 8개. 8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시계는 아까 여러분들 물론 이 12와 1 사이가 분이니까 5분이잖아. 네. 5분이니까 1분씩 쪼개놨어요. 5개. 네. 그러니까 한 눈금이 1분씩이야 얘는. 네. 여기서 눈금이. 그런데 이 눈금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5개씩인데 12개니까 60개 들어있잖아요. 네. 자, 여기는 60칸으로 쪼개놨습니다. 네. 원을. 네. 그런데 안구일구는 96개로 쪼갭니다. 네. 따라오셨죠? 네. 96개로 쪼갰는데 네. 그 96개를 쪼개려고 하는데 넣을 때 12개 속에다 넣고 싶어. 12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5시에 몇 개 들어간다? 8개 들어간다. 그럼 여기도 몇 개 들어가요? 다. 전부 다 8개씩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시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11시잖아요. 12시가 1시잖아요. 그러면 5시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죠. 그럼 이게 총 시간으로 보면 몇 분이에요? 120분이에요. 2시간이니까. 그쵸? 그럼 이 한가는 뭐예요? 15. 당연히 15씩이 작아. 15씩 96하라고 했으니까. 되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부분을 초라고 해요. 여기를 초. 그 다음에 한가운데를 정이라 해요. 그럼 부를 때 5초, 5정. 자, 그럼 여기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알면 이제 아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시죠, 자시. 자초. 정확히 여기가 자정. 자정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밤 12시일 때 청소년 여러분 자정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예전에 있었거든요. 자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통 시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120분을 60분을 초, 그 뒤에 60분을 정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초, 뒤에를 정. 앞부분에 자초, 뒷부분은 자정. 그리고 1각, 2각, 3각, 4각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속하게 나오셔요. 교재를 하나씩 얼른 나눠주시고. 없는 분, 아직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188쪽) 제가 길이양기 이 장현근의 역사현장 답사기 역사책에다가 왜 이 세종의 천문을 넣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역사입니다. 세종의 천문. 그래서 장장 100쪽에 해당되는 이 분량을 여기다가 단행본을 안 넣고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이 책을 보다가 여기서 이제 나가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뛰어가서 보세요. 빼고.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완성한 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지에 대한 시간 간격 해놨고, 그 다음에 195쪽을 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96각도 하루 24시간을 1440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1440분을 96등분으로 나누면 한 칸이 15분씩이 됩니다. 이거를 96각법이라 해요. 이거는 서양의 360도, 원의 중심각을 360도로 인식한 서양의 방법이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기 전에 1654년 효종 이전에 세종 때는 백각법을 썼어요. 그 백각법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12지 자축이면 진사원 배웠으니까 거기 보면 초정 나눠져 있죠? 네. 그거는 읽을 수 있습니다. 5를 봐요. 5. 오른쪽 띄워놓은 5. 이 5 보셨어요? 네. 그 5에 보면 5초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정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5초에 가서 뭐가 있어요? 초각 따로 있고 1각, 2각, 3각, 사각이 좁죠? 위에 사각 써 있어요. 찾았나요? 네.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각은 좁잖아요. 네. 그런데 96각법으로 하면 다 똑같아요. 8개가. 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똑같잖아요. 여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죠. 간격이 15분씩이에요. 다. 그래서 15분 4개 하면 60분 1시간, 15분 4개 하면 60분 1시간, 2시간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떻게 시계바늘을 썼냐?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칸이 몇 개인가 세봐요. 총 5시에 칸이 몇 개인가? 10개 나오죠. 그런데 등분이 아니에요. 네. 2개가 작아요. 나머지 8개는 같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세종대법으로 하면 여기가 5초 1각이 되고 5초각이 되고 5초 초각 1각 2각 3각 5정 초각 5정 1각 2각 3각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아마 이 방식대로 하면. 네. 그런데 그냥 편하게 5초 1각 2각 3각 4각 하자고요. 5정 1각 2각 3각 4각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 세종대법은 분명하게 여기를 초각 두고 다시 1각 2각 3각 4각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구일구에 그림자가 비쳤어요. 이렇게 해를 딱 놓았을 때 해가 딱 놓으면 그림자 생기잖아. 그럼 읽을 수 있어요. 칸 정확히 여기 그림자 생긴 데 읽으면 얘가 5초 1각인지 5초 2각인지 3각인지 한 간격은 15분씩이니까 11시 지나서 한 칸 내에 있다. 그럼 11시 15분인 거예요. 12시에 만났다. 이 손에 정확히. 그럼 12시인 거고. 12시 지나서 1시에 간격에 와 있다. 그럼 12시 15분인 거예요. 두 칸에 와 있다. 그럼 12시 30분이 되는 거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고천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면서 효종대 만들어진 안구이구 시계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습할 거예요. 해가 있으면 이제 놓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다가 아이고 다 칠해버렸는데 한 칸 옆에다가 이제 이놈에다가 이 요에다가 세종대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0분을 하루에요. 24시간. 이게 하루인데 얘를 100등분으로 나누면 몇 분이 나와요? 14.4분이 나와요. 네. 이게 문제예요. 소수점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공착이 되는 거예요. 아까 96개로 나누면 간단했죠. 네. 한 지에 8개씩 15분씩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백각법 볼 때는 0.4가 나오는 거예요. 0.4.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했어요. 왜 거기처럼 이렇게 이게 하나씩 더 들어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조그마한 거예요. 하나씩 더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한 지에 옷이라고 하는 지에 작은 소각이 2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총 틀면 몇 개 들어가겠어요? 이 2개씩이니까 12지를 하면 24개가 들어가는 거죠? 24개의 소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각은 역시 96개예요. 그러면 96개만 들어가면 앞에 96각하고 같은데 작은 게 2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하나가 얼마씩이냐면 2.4분씩이에요. 2.4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2.4분, 그 다음에 얘는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하고 여기가 2.4. 자, 여러분 빨리 휴대폰으로 지금 뭔지 이해하려고 제가 하란 대로 해요. 휴대폰으로 눌러서 14.4 곱하기 8 해봐요. 거기다 적어놔요. 종이에다가 14.4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2.4 곱하기 2. 두 개를 합해봐요. 120분 나와야 됩니다. 120 나오죠? 네. 여기서 아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2시간. 한 지가 120분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니까 하루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오래 했어요. 왜 백각법에서는 이 쬐끄마한 것을 2개를 따로 집어넣냐. 어떻게 읽으려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한 연구생들과 저녁에 수학생들 다 있으니까 머리 이상한 사람도 전문의들도 많고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거구나. 12지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자, 12지를 빼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12지 빼버리면 백각법 저 원에다 나타나면 아주 편해요. 100개 쪼개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4.4로 다 불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백각법이니까 100칸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하나가 14.4야. 아까 96각 15분처럼. 네, 그죠. 15분을 96개로 쪼갠 거하고 14.4분으로 100개를 쪼갠 거 차이인데 문제는 그거를 그대로 원에다가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틀인 12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12칸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12칸에다가 14.4를 100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안 나와요. 답이. 점수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앞에 96각법에 썼던 8개를 유지를 하면서도 8개를 넣으면서도 그럼 이제 앞에 96각법의 하나는 이게 15분인 거잖아. 그런데 세종대법의 요 하나는 14.4분인 거잖아. 1각이 다르죠. 그럼 이 차이만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15분씩 8개 넣고 14.4분씩 8개 넣고 나머지 차액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4분 8개를 집어넣고 이게 몇 나왔어요 아까? 15.2. 100, 15.2. 15.2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120에서 얘를 빼봐. 그럼 얼마 나와? 4.8. 4.8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 4.8을 2개로 나눠서 2.4씩 하나씩 얘를 집어넣어주자 그랬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진짜로 이거 처음 해보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 14.4분이 96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96하고 똑같아. 네. 그런데 이 2.4분짜리가 24개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몇 개예요? 120개예요?
120개 나오잖아. 네. 100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얘 2.4분을 2.4분짜리 24개를 곱해봐. 몇 나오나? 57점. 2.4 24개 들어가잖아요. 뺑 돌아서. 네. 그럼 몇 나와요? 57.6. 어? 57.6. 57.6 나와요? 네. 걔를 14.4로 나눠봐요. 그럼 4 나와. 4개 나오네요. 그러니까 100개가 되는 거예요. 와. 자, 무슨 말이냐면 14.4 96개 들어가 있죠 이미. 네. 그 다음에 작은 2.4가 몇 개 나면 24개야. 한 지에 2개씩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24개를 다 해봤더니 값이 나와. 요 몇 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14.4분으로 나누면 4개밖에 안 돼요. 4개를 쪼개 쓴 거야. 2.4로 24개로. 그러면 이 4개 더하기 96 더하면 100개 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백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익산의 과학교육원에 있는 세종대에 이런 해시계에 저렇게 10칸으로 나눠 있다 그러면 그건 세종대법입니다. 근데 해시계를 봤더니 이렇게 동등하게 똑같이 8개씩 한 지에 8개씩 들었다. 이건 효종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중에 있는 건 다 이거예요. 효종대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간격이 15분씩이니까 읽기가 편해요. 아주 편하지 읽기가. 그런데 세종대법은 100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8개에다가 조그마한 소각이 2개 더 있다. 새끼각들이. 그런데 그 새끼각이 24개지만 그 값을 싹 더해서 14.4로 나누면 4개 나온다. 그러니까 8개짜리 96개하고 그럼 4개 합하면 100개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백각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가 해그림자를 측정해서 1998년 해그림자를 측정해서 1999년에 2년 동안 24절기의 해그림자를 측정해서 하루 종일 그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엑셀 차트마법사에 넣어서 추세선 그려서 남중고도가 언제인지 시간까지 다 찍어낸 뒤에 그 24절기의 남중고도를 다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말로만 하면 뭐하니까 백문이 불여일 변이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230, 231쪽 한번 펴보세요. 자, 이 책은 역사책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과학이에요. 그야말로 과학. 그래서 24절기에 맞게 제가 해그림자를 측정해서 시간대를 측정한 뒤에 가장 그날 해가 높게 뜬 때가 언제냐 남중고도를 찾은 거예요. 24절기에 맞게. 그거를 한 장 넘겨서 232쪽에 장수권은 여기서 출세가 한 겁니다. 호남중학교가 있는데 그 그림에 관측지 나오죠. 관측자인가요? 번암중 나오죠. 번암중 보여요? 그 안에 까만데 번암중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측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남중고도 값을 위에다가 다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하지 때하고 동지 때 간격이 좁은 걸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이 간격이 좁잖아요 여기는. 춘추분 때는 넓고. 그러니 제가 안부일구가 제작된 원래 여기서 밝혀낸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가 측정해서 구상에다가 올려놓고 해보니까 간격이 좁고 춘추분 때는 넓고 나오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제 안부일구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이제 알아내게 된 거예요. 훗날. 바로 그때는 여기까지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이 뒤로 저거를 만든 게 20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998년 뒤에 12년 뒤에 저걸 제가 창안하게 돼요. 저 한 1, 2년 전에 이제 수원에 제가 가서 유레카 찾았다고 그랬고,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 96각법과 백각법을 이해하는데 최근이에요. 백각법을 이해하는 건 최근. 불과 1, 2년 사이, 이 책을 쓸 때니까 2021년 2년. 이때 이제 백각법 이후에 이제 알아내게 된 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오래오래 걸린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왜일까? 왜 안 왜 여기다가 이렇게 주간을 조금 걸 집어넣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잘 읽고 가다 14.4분 있다가 왜 또 2.4분을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이해를 전혀 못했죠. 뭔가 있을 텐데 365.242를 집어넣으려면 소수점이 나오니까 10으로 떨어내는 것보다 14.4를 집어넣는 게 편한가? 뭐 이런 되지도 않은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다. 바로 12지라고 하는 이 오해는 우리의 관습. 원을 12개로 나누고 12달로 나누고 30도씩 12개로 나눠서 쓰는 이 방식 12지에다가 그 시계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딱 돼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전지를 하나가 붙였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밑에 가서는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쓰면서 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왜 이 동지와 하지 때 간격은 나머지보다도 좁은지, 그래서 우리 지구가 기울어져서 공전함으로써 해를 비치는 때가 6개월 뒤에는 북반구, 6개월 뒤에는 남반구 아래를 비치고 그 다음 6개월 뒤에는 북반구를 비치면서 해가 위아래로 다니는데 그 다닐 때 모습이 이런 형태의 사인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하지 때는 위로 가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간다. 수평으로 가니까 높이는 별로 없는 거지. 이게 좁아지는 거지, 수평으로 가니까. 그러나 내려올 때는 이게 급하게 내려오니까 동일한 기간 동안에 고도 차이가 높게 된다. 근데 다시 하지로 오면 수평성분으로 이동하는 게 많다. 그래서 하지 동지 사이의 간격이 좁다. 그래서 우리 안구일구는 바로 이렇게 하늘의 움직임을 그대로 투영해 놓은 거기 때문에 동지선은 좁고 하지선도 좁고 그러나 중앙은 넓다. 그러나 모두 다 15일씩 간격이다. 이게 좁다고 해서 날짜가 줄어드는 거 아니다. 동일한 15일이다 다. 그래서 24절기를 여기 12개 넣어서 저렇게 제가 손을 그 이유는 뭐였어요? 간격의 차이. 춘구는 3월 20일이고 추구는 9월 23일이지만 태양의 높이는 같아요. 남중모두는. 그러니까 두 개는 해 높이가 같으니까 안구일고선에서는 한 줄로 나누면 된다. 그러나 동지 때는 해가 낮게 내려오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여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지 때는. 그러니까 한 선만 있으면 돼. 겹칠 게 없어. 하지도 마찬가지. 해가 가장 높게 뜰 때는 가장 해 올라갔다가 더 이상 겹치는 절기가 없죠. 하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만 있는 거고. 나머지 22절기는 두 개가 대설수안의 해높이가 같고 소설 대안이 같고 입춘과 입동의 해높이가 같아. 계절은 다르지만. 여기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절기씩 계절이 상대적으로 대조되지만 해는 같은 높이에 떠 있다. 네. 고도는 같다. 그럽니다.